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특히 고조선을 비롯한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한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기에 들어있는 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시지세야 쇠야, 그러니까 소시의 시대가 쇠한다, 그러니까 뭐 끝나간다, 이런 뜻이죠. 소시의 시대가 끝나가니까 구려가 덕을 어지럽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이 자신의 역사서를 짓는 그 바탕에 바로 덕이라는 이 글자를 씀으로 해서 자신의 역사 기록이 유교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스스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과 신이 서로 뒤섞여서 어지러웠다. 그 다음에 쭉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전욱이 수지,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이 이 소시의 이 제위를 물려받아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 중을 남정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남쪽을, 영토의 남쪽 거기를 담당하는 그 최고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하나님을 보좌하게 하고, 하나님을 맡았다, 이런 뜻이 되죠. 하나님을 보좌하게 하고 신에 속하게 했다. 또 아들 이 여씨는 화정, 즉 그 불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천신 하나님이 염제라고 하는 것처럼 불을 하이테크로서 이렇게 해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그 기원이 되는 천신 하나님의 그 기술을 이어받는 그러한 화정이 되었습니다. 화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정은 땅을 담당하고 민에 속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땅을 담당한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땅을 담당하는 거지만, 이 남정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방지역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서 땅을 담당한다, 이 화정은 불을 담당하는 최고의 관리인데 어떻게 땅을 담당한다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라고 하는 것은 보다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의 땅이 아니라 이것은 땅으로 대변되는 뉘조의 족단을 담당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에 속하게 했다. 이 민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은 이것은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고향 임금님, 전욱 임금님입니다. 그런데 전욱 임금님이 신과 민, 이 둘을 각각 담당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을 담당하게 했다 하는 말은 바로 고향 전욱 임금님이 천신 하나님의 직계 자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따라서 그 반대편에 있는 뉘조의 자손들은 여기에 고향 임금님의 그 통치를 받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또 이 고조선 시대에는 모계제, 푸나루와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제국고신 임금이 또 다스리게 됩니다. 제국고신은 양잠신 누조의 그 1, 2, 3, 4세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돌아가면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 그 사돈이 되는 쪽에서 또 통치를 하고, 이렇게 교환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간에 양족단이 독점적인 혼인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 도표로서 하다 보면 마치 누비 이부를 이렇게 연상케 하는 그런 누비 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의 일상을 이렇게 복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평온한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시 시대가 저물어 가니까 구려가 난을 일으켰다. 어지럽혔다. 이때의 려라고 하는 것은 민을 나타냅니다. 민이 뭡니까? 소호씨는 양잠신 누조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잠신과 황제족단의 그 계승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구려가 난덕을 일으켰다. 이 려는 민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조 족단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 염제신농 임금님의 친손들 또 그 족단들은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민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소호씨를 이어서 천신 염제 임금님의 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소호씨나 이 양잠신의 이 자손들은 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대로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이 양족단의 연합으로 고조선이 형성된 이후에 이러한 룰이 적용이 되었는데 후대에는 이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지켜지는 그런 시대를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걸 의역을 했습니다. 소호시의 시대가 쇠하자 구려가 난리를 부려 민과 신이 섞여 소란스러웠다. 전욱임금이 이를 받아 아버지 남정충에게 할아버지 천신 신농 임금님을 보살피게 하고 하나님을 보좌하게 명하였다. 자, 여기서 천신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말입니다. 천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상형 문자는 큰 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칭어고 하나는 원래 한 알이 됩니다. 큰 알, 큰 해 이런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천이라고 하는 천신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화정 류에게 명하여 누조 족단을 보살피게 하였고 누조 족단을 돕도록 하니까 이전의 질서를 회복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이 어지러워진 그 질서를 바로 잡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인 남정중과 아들인 화정료에게 그런 임무를 맡겨서 명백한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하니까 서로가 이제 평화를 찾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눈이 있죠.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불꽃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이라는 글자가 바로 희화시에서 최초로 나타난 그 눈을 바탕으로 하고 또 이 불꽃 천신 임금님을 나타내는 이 불꽃이 있는데 이 계통의 사람들이 이 소시의 지배를 받을 때에 나타난 이 글자다. 그래서 민을 통치를 받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 소시의 자손들, 양잠신 류조의 자손들도 민이 되면은 역시 또 이렇게 천신 염제 임금님의 자손들에 의해서 또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순복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설령 외손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고대에는 내외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다 똑같은 그러한 관념으로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외손이 다 천신, 염제, 신농, 임금님의 유전자를 반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그러한 관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눈을 표현을 했죠. 눈을 표현을 하고 여기에 보면 해를 또 이렇게 천신 하나님의 그 상징인 태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눈과 같은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소호시에게 아저씨 혹은 아버지뻘, 삼촌뻘이 되는 그러한 분이 네 분이 있었는데 중, 해, 수,
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것은 천신 하나님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희화씨가 그 족단이 계속 희화씨로 내려가는 그 족단이 계속 있고, 그래서 순임금을 중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중화는 바로 천신 하나님의 아들 희화씨의 그 계통으로서 내려온 그 우리를 치면은 자신의 계통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 이 말은 우리 한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뺏겼죠. 우리는 그것을 뺏긴 것도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건 뭐 굉장히,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한 10번은 이렇게 등장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고조선 시대의 정통 계보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이 수직선으로 세워진 이것이 천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양옆에 가지를 나타낸 것은 아드님과 따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천신 하나님과 이 아드님, 따님을 합해서 세 분의 신이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것은 삼신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진 삼각형이 앞선 시대의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삼각형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받은 그 세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금제자가 시작되는 최초의 시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4, 임금님 사씨 이렇게 됩니다.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자성입니다. 자성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는 모계적 푸나루와 사회였기 때문에 이 남자 여자 2대2로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남자 둘 여자 둘은 서로 간에 한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주부, 그러니까 삼촌뻘이 되는 그 인물이 주부가 되고, 조카뻘이 되는 인물이 종부가 됩니다. 뭐 여자도 마찬가지죠. 고모가 되는 그것이 또 역시 주부가 되고, 조카, 조카가 되는 그 인물은 종부가 됩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에서 도련님 하는 그 말은 원래는 대리님입니다. 대리님은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즉 주부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거기서 성장을 해서 그때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것은 할아버지 조, 그 다음에 해님, 우리말로서는 알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화씨의 희는 고대의 글자를 발음을 보게 되면 설문해자에서는 바로 해로, 이렇게 hợp 해절 해가지고 해로 읽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입니다.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 뭐 해부로라든지 해모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후대로 내려가면 또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부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글자를 모르니까 왜 해씨가 있고 부여씨가 있고 이렇게 되느냐? 이건 그러면 계통이 다른 것이냐? 참 이것도 상당히 뭐 긴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고대 문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아버지 조, 그 다음에 여기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우 삼과 병명으로 일컬어지는 세 자루에 고조선 시대의 이시민에 대한 족보가 들어있는데 3대째의 두 번째 인물, 그 인물이 고향 임금님입니다. 이 족보에 나타난 그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버지 부자에 여기 계자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계씨는 고향 임금님의 네 아들, 계씨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씨였다는 것이죠. 네 아들 중에 맏아들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아들 중에 한 분인 것은 맞는데 아마도 그 장자가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5제 시대 때에 보면 여기 천신 하나님 신농 임금님과 소호 금천씨, 그 다음에 고향 임금님,
이렇게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만 년 전에 인식을 했던 사망 오제 시대의 정통 계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잡설들은 이것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게 되면 여기 한가운데에 바로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런 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수막서입니다. 원형은 깨졌지만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이것을 무슨 나뭇잎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글자 모르니까 어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뭇잎이 아니라 불꽃입니다. 불꽃. 왜냐하면 염제 임금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시조로 받들고 있는 나라가 고구려이기 때문에 불 임금님을 상징하는 불꽃을 여기에 표현을 했고 그 안에 삼신을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이 불 임금님이기 때문에 삼신이면 나머지 아드님 따님도 자신이 불 임금님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 표지 바깥쪽에 여기에 해를 양쪽으로 그려놨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아드님 계보와 따님 계보라 할지라도 다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해를 받든다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잃어버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새해 새벽이 되면 산이나 바다로 가서 해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기 때문에 해맞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기에도 보면 이 금동관에 이렇게 크게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불꽃 형태의 이 위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 형태니까 염제 신농 이 뜻이죠. 이건 불꽃 염자고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니까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보면 해라는 표시로 둥그런 원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해죠. 그러니까 해님, 염제 신농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드님과 따님은 여기 이렇게 삼신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이 시조, 원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이렇게 하고 아드님과 따님은 각각 이렇게 양쪽으로 다르게 똑같은 모양이지만 작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금동관을 쓴 사람은 자신이 이 삼신의 후손이다. 그리고 특히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나뭇잎 절대 아닙니다. 이 나뭇잎의 삼신을 나타낸 것을 금동관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소호금천시에 대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소호금천시와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에도 역시 이렇게 이 금동관 형태와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삼신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삼신을 나타냈어요. 이것은 고대에는 삼신을 나타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고령 토제방울에서도 이러한 고대의 문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역사, 고대사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 토제방울은 비록 뭐 5cm 되나 그런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한민족의 형성 시기를 여기에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 똑같이 다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역삼각형 소금천시를 나타내죠. 자, 이 삼각형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삼신을 나타내는 이 삼각형을 계승해서 바로 그 다음 세대인 소호금천시의 역삼각형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 여기에 횡으로 된 이 직선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뉘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삼신 중에 한 분이 되는 뉘조, 천신 하나님의 따님, 그 아드님이 바로 이 소호금천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역삼각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 토제방울은 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국보로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남대문 저딴 거는 비교가 되지 않죠. 남대문 뭐 왜
우리의 민족의 근원을 알리는 이러한 유물이 왜 국보 1호가 되지 않고 이 역사성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저런 뭐 남대문이니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왜 국보로 삼는지 참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문맹자들이 만든 그거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자입니다. 이 계자. 자, 보면 여기에 가운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해를 3번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직선 3개를 표현을 해서 삼신이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또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고름으로 해를 가라 이렇게 하고 해에서 나오는 햇살과 같이 해진 이 삼신 이 표현을 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측면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계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계자는 뭡니까? 바로 이분이죠. 아버지 계시라고 했던 것처럼 고조선 시대의 4대 손에 해당하는 바로 그 족보가 돌칼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래의 돌칼의 모양은 이것인데 지금 확대된 것은 요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 말고도 위에 다른 글자도 또 있습니다. 다른 글자도 있는데 고화질의 그 화면을 얻지를 못해서 이거 글자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젠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고화질의 이미지를 얻는다면 그 위에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석검에도 이렇게 자신의 족보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 이것과 같은 조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의 고조선이 이 땅이 아니었고 산해경에 있는 것처럼 산동반도와 바레만 일대에 있다가 이쪽으로 우리가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울레조차도 당신들의 조상이 멀쩡하게 요하 쪽에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 조상이 밀어내서 당신들을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으로 밀려나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렇게 자신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외교문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 우리 역사 전공자들,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연구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이 고조선의 족보가 우리 유물에도 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 이거 빠졌네. 여기 소금조씨 이전에 삼신에 대한 설명, 여기에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이 있는데 이 토기, 양양 오산리에서 발견된 이 토기에서도 보면 바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신라 가락곡 다 포함해서 이 토기나 이런 유물들을 찾아보면 이 삼각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가장 이른 시기에 양양 오산리에서 이 토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그 시조나 선조에 대한 인식이 투철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준 유물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고령에서 발견된 토제방울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이것은 글자를 안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이것은 국보 1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계보 중에서 아무도 이것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바람 불어서 깃발이 날리는 그러한 형태로 표현을 했지만 이건 역시 글자입니다. 이것은 기자가 되죠. 이 기자와 소금천 씨의 이 기자 사실은 그때 당시는 사로 읽었는데 오늘날은 기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원조가 되는 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0도로 돌아서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은 이 기대에 붙어 있는 이 기자가 원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다음 세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는 누구겠습니까? 추정컨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지식으로는 이 기라고 하는 것에 이전 세대이기 때문에 이 기자는 아마도 황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삼신에 붙어있는 존재가 황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 거기에 보면
호랑이의 갈비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호랑이라는 것은 황제를 나타내는 토템이었다. 즉 사냥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족단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뭐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심증적으로는 저는 황제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드님 희화씨가 여기에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따님이 되는 양잠신 누조와 그 배우자가 되는 바로 그 황제가 이렇게 희화씨와 같은 학렬로서 양족단의 시조로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이 도깨비 혹은 귀면화로 불리는 이 토제 귀면화 하여튼 그것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과 같은 형상이죠.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고구려 때만 해도 이 기자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시대의 이 족보는 바로 고조선의 형성을 알리는 최초의 양족단의 그 시조와 선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시 시대가 저물자 구려가 덕을 어지럽혔다. 혼란스럽게 했다. 그래서 민과 신,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족단과 신농 임금님의 족단이 서로 섞여서 어지러워졌다. 고향 임금님이 이를 받아 그러니까 제위에 올라서 남정중, 남쪽을 맡은 아버지 중씨에게 하나님, 할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 신에 속하도록 그 신농 임금님에게 속한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고 또 아들이 되는 여씨에게는 화정이라는 직책을 주어서 그 땅, 즉 뉘조 족단을 맡아서 그것을 그 다스림을 잘 받도록 민에 속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일상, 서로 간에 평화롭게 지내는 그 일상이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로 전남여수 봉산동 석장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 이것을 연상케 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화정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정뉘 똑같은 글자를 기록을 한 장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승을 정확하게 표현을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고대의 문자를 결합한 그런 얼굴로서 이렇게 장성을 만들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토대로 하면 근문과 토대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 장가를 갈 때 최초로 동방으로 오신 분이 천신염제 신농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제위를 일대 통치자가 되죠. 두 번째는 소금천씨입니다. 황제는 통치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전쟁하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아드님, 황제의 아드님이 되는 소호씨가 그 다음에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천신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이 또 이 통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소호 금천씨의 손주가 되는 제국고신씨가 또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붉은색은 천신 하나님의 친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푸른색 이것으로 된 것은 양잠신 뉘조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양족단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위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이 혼인의 상대가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는 희화씨 남정중 이분이 소호씨 족단으로 장가를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이 되는 화정, 여씨가 또 마찬가지로 고신씨 그쪽 족단으로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또 이 황제, 느조 족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로 오게 될 것이고 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장가를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이것이 마치 누비이부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형태가 된다 해서 누비혼인이다. 그리고 모계 사회의 푸나로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런 어원에 대해서 경제학자인 백남은 씨가 이 부분을 발견하고서는 엄청나게 기뻐하는 그런 대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그것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조선 시대, 특히 사망오제 시대에는 기록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물, 특히 정사라고 볼 수 있는 청동 기물에 담겨 있는 금문,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갑골문이 이를 보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역사 기록은 문헌과 발굴된 금문, 갑골문에 담겨 있다. 그것은 그때 당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문헌 기록보다는 훨씬 정확한 것이죠. 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오제를 신화 전설 속의 인물로 치부하는 것은 고대 문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신화라는 말 자체가 바로 역사시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농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조선의 시조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삼황오제에 대한 인식은 우리 고대 유물에도 아까 돌칼이라든지 고령에서 토제방울에 새겨진 그러한 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역사 기록입니다. 고대 유물에도 정확히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역사의 시작이 한반도가 아님을 알리는 근거다. 즉 산해경의 표현이 정확하다. 고대 문헌에도 고조선은 산동반도와 바람안에 위치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고대 유물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한다. 한반도 안에서 고조선의 역사를 찾는 것은 각주국엄의 행위다. 역사는 문헌 기록과 유물과 고대 당시의 금문, 갑골문과 부합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영상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문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후대에 전해지는 그것은 고조선 시대로부터 2000년, 3000년 뒤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다. 0점 조준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물을 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역사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한 조각의 기와장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잘 후대에 전해주고 또 그것을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까지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